30년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 분명히 사과를 7번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나는 이런 당신이 이해가 되질 않아. 애들한테도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결국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남편도 새 엄마 원하고 애들도 새 엄마를 원하고 다 새 엄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론이.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못하냐면 임신 중인데 남편도 시댁도 너무 서운한 게 많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을 안 하는 중이에요. 저는 친정이 없어요. 이런 제가 문득문득 불효하는 건가 나쁜 건가 죄책감을 갖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큰데 제가 다 그냥 잊고 잘 지내야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떤 게 제일 서운하셨어요? 임신하고 났는데 축하받거나 축복받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초반에. 남편분도 시댁도 다요? 네. 지금 몇 개월이시죠? 6개월인가? 6개월?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축하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게 뭐 걱정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남자들 경우에는 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뭔가 안정감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결혼을 우리가 해도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 그냥 우리끼리 좀 잘 지내고 잘 살다 이렇게 조금 뭐 아니면 아이의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얘기는 한번 해보셨어요? 남편이 되게 바라던 아이였어요. 아, 남편은 바라던 아이였고. 네, 근데 그 좋은 언어를 잘 받지 남편도 잘 이렇게 못해서 낯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편이랑? 오늘 누가 오자고 했어요, 여기? 남편이요. 남편이? 남편분 한번 바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아내가 섭섭해 하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원하시던 시기였고 아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좀 뭐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뭐 핑계자면 핑계인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셨고 이제 아, 아버지랑 이제 형이랑 이렇게 셋이 오래 살았었는데 아, 아버지한테 그런 이제 관심이나 이제 그런 사랑 이런 걸 못 받고 항상 그냥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게 저를 믿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좀 헷갈리게 이제 그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저도 이게 집안에 이제 경사가 났는데도 저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뭐 저 딴에는 이제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아직 좀 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진짜 남편분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또 다 우리의 이유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엄마랑 잘하고 아버지랑 잘하고 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네가 네 인생 사는 거야. 네가 이제 애도 아니고 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우리 아들 말처럼 저게 나를 믿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저 뉘앙스가 뭐야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아, 너무 축하해. 아, 진짜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아, 너무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 이거 너무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아내 입장과 남편 입장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내가 사랑을 너무 못 받았다면 조금 오버하게 표현해야 저쪽에선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력은 내 과거에 익숙해진 방식이다. 그러니 이제는 의지를 갖고, 내 감정은 요만큼인데 이게 진실함이 있으면 좀 요만큼 해야지. 이래야 상대방은 알아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상처를 잘 받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날이 있어요. 경사를 맞이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승진을 했어요. 자기가 승진했어. 그때 기쁘지 않아요. 남들이 내 승진한 걸 기뻐해 줄 때 기뻐요. 임신했을 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놀랄 수 없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주변 사람이 놀라줄 때 너무 기뻐요. 대박!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승진했어. 그런데 자기가 놀랄 수는 없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막 오르후! 승진! 동기 중에 최초! 그런 새끼들은 승진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이 봐봐요. 지금 이런 애가 승진하겠어요, 지금? 우후! 이런 애는 승진을 못한다니까요. 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말해요. 승진했어. 일만 많이 하는 거다. 뭐. 그때 놀래주길 바라는 거죠. 진짜 대박이다. 막 이렇게. 대박이다.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승진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자기야 딱 되지.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 성격 알잖아.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는. 자긴 내 말만 들으면 된단 말이야. 되잖아. 이 집안이 별거 없었어. 내가 와서 전부 잘 됐단 말이야. 복이 들어온 거야, 자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애들한테도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결국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남편도 새 엄마 원하고, 애들도 새 엄마를 원하고, 다 새 엄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론이. 그 사실 그 기존 엄마만 모르고.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못하냐면, 나도 그렇게 못 당해본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주인공으로 당해주는 언어 화법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뭐 합격했어요.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빠 엄청 자랑했어, 친구들한테. 이게 지금 그 아들을 주인공 만들어주는 화법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 들어본 거죠.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겸손하게. 뭐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 돼, 이 새끼야. 그런 게. 뭘 알아, 네가. 겸손하게.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새끼야. 알아서 잘해. 아빠가 뭐 해줄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좀 말 좀 좋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말하고 싶지가 않아. 이 스산한 마음이 수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 남편분이 젊으신데 남편분이 이 강연을 신청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무료가 아니잖아요. 44,000원의 허들을 2번이나 넘어야 돼. 왜? 와이프도 넘어야 되고 나도 넘어야 되고. 그 엄청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겉은 되게 매트한 목소리로 말하시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힘들 때 상처를 잘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성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되게 예쁜 옷 입고 백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하고 여기 성수동인데 로타리 같은 데서 자빠져 봐봐요. 어메이징. 안 아파.
인간은 쪽팔리면 안 아파. 벌떡 일어나. 집이랑 반대쪽으로 가. 다리에서 뭐 흘러. 안 아파. 피인데 안 아프니까 땀이라고 생각해. 남자들 목소리 들려. 피난다. 이 소리 들려. 안 아파. 골목에 가면 그때 아파. 가방 끈 나가 있고. 인간은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늘려준대요. 그리고는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이러한 상황을 기억했다가 살아남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요. 주의하려고. 자, 아내분이 그랬어요. 저는 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멀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나는 되게 연약해. 그럼 난 내 남편밖에 없어. 사실은 시댁이 내 집이야. 그러면 우리가 되게 연약해.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건 가장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도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섭섭해 하는 것도 크게 보여. 그러니까 남편은 그만한 뉘앙스가 아니었는데도 나는 그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표정을 짓지? 나 너무 상처되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힘들 때의 기억을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 분명히 사과를 7번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왜 또 얘기를 하지 말고 또 왜 그러겠어요? 이때 이 여자는 되게 연약했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가 2개 잘못했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20개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뇌는 이걸 안 지우려고 해요. 왜? 다음에 또 비슷하게 힘든 날이 올 때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좀 이제 그만해라 좀. 그걸 몇 번을 내가. 그러면 이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나는 이런 당신이 이해가 되질 않아. 미안하다는 사람이 태도가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남편도 아우씨? 지금 나한테 아우씨라고 그랬어? 나는 당신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똑같아, 당신하고. 자, 당신 종자들이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럼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되죠. 지금 막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쉬지를 못해. 며느리가 왔다 가라 계속 부르니까.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가 돼. 왜? 자기가 너무 연약했을 때 받은 상처거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했을 때 전 진짜 50%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가 우리가 기억하는 강도만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약했으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살아남으려고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영성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침대하고 똑같아요. 침대가 가구예요?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처럼 용서는 50%는 이 상황을 이해하면, 용서란 말은 전 이렇게 해석할게요. 야,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서해줘. 이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져. 너를 스스로 올가매는 억압에서 자유로워져라. 50%는. 아니, 남편이 없어도 그게 자기를 얽어매요. 남편이 직장을 가도, 시간이 10년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용서는 자기 억압에서 50% 해방되는 개념이지, 남을
관용을 베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이치가 이해될 때,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그 강도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남으려고 기억했구나. 그러니까 군대에서 누군가 나 때린 사람 계속 기억나거든. 그리고 그 새끼 길에서 만나면 완전히 개샹놈의 새끼 아주 그냥. 이 분노를 끓이면서 자기가 지금 이 안에 속이 다 타는데요. 그 사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내 속을 스스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를 얽아매는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그 느끼는 강도의 데미지를 준 게 아니다. 이 이치를 소개합니다. 이 이치가 당장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나가는 말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시고 링크를 복사해서 주변 사람에게 전도해달라고요? 주변 사람에게 퍼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슬며시 말해야 돼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너무 좋아. 제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편들이 그렇게 좋은 거 나 좀 줘봐 이렇게 안 해요. 그 새끼는 지 말대로 안 살아.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욕을 먹이냐고요. 짜증나게.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발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제 칭찬을 하면서 링크를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카톡에.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냥 한번 봐봐. 오빠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좀 웃겨. 그냥 좀 개그맨인가?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 이렇게 해야 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화법도 무슨 화법이에요? 외부 사람을 중심으로 남편에게 소개하는 화법이 아니라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인을 추천하는 언어 화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은 그때 수용하려고 해요. 나를 주체자로 만들어주는 화법에. 네.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태교에 가장 좋은 음악이 3가지라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3위, 클래식 음악. 2위, 자연의 소리. 1위, 많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지면 사람들이 막 웃을 때 아이는 즐거워서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다리를 차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기라면 아이가 지금 그런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더 많이 움직였죠? 아이 이름에 창이나 옥을 하나 넣어줘요. 자, 지금 들었죠? 우리 집사님의 간증 들었죠? 지금 아이가 더 많이 움직였다. 사람들 소리에, 웃는 소리에. 태교의 가장 좋은 음악, 많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엄청 잘 오신 거예요. 아이한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 안에도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성분들 보면서 오늘 많은 아이의 어머니들이 오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안에는 아이의 새로운 생명만 아이가 아니라 인간 안에는 자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클래식한 소리들을 듣거나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를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은 시간에 맞춰 마시는 게 몸에는 좋대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목마를 때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그때는 물을 너무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니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마시는 것이다. 운동도 시간에 맞춰서 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거는 땡길 때 말고 시간에 맞춰서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심장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